네, 한국과 미국의 오늘 발표 내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그리고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사드 배치한다까지만 오늘 공식 발표가 됐고요. 네. 예민한 문제죠. 어느 장소인가 이거는 몇 주 내에서 그렇죠. 결정해서 발표한다 이렇게까지 발표가 됐어요. 군사적 효용성을 판단해서 시군 단위까지는 네. 발표를 하고 그 구체적인 거는 군 보안 사항이기 네. 때문에 발표를 못 하겠다. 그리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급진전된다는 느낌이죠. 그리고 오늘 발표 내용에는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했다. 그런데 네. 여기서 이제 시군간에 좀 궁금한 점은 두 가지죠. 처음에 주한미군인데 지금 기존 시설에 있는 주한미군인지 네. 주한미군 기지인지 아니면 지금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공여지 이 한국군에서 이제 소파 협정에 따라 임대해서 쓰는 그런 이제 비시설물이 있는 주한미군 땅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쓰는 건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런데 벌써 주민들은 반발을 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자기 지역에 미군 기지가 있는 건 그 지역민들은 다 압니다. 예. 다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어떻게 그 설득을 할 거냐 이런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넘어야 될 예. 정책적 결정이라고 봅니다. 벌써부터 반발이 생기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이렇게 부지도 최종 선정이 안 됐는데 발표부터 한 이유는 뭘까요? 부지 선정은 사실 그 최근에는 이제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예. IT 기술을 이용해서 대략적으로 어느 지점에 놓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을 걸로 봅니다. 아, 네. 다만 이제 그 해당 지역에 앞서 말씀하셨듯이 해당 지역에서 또 강력하게 반발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우려되는 상황이 과거 이제 평택 미군 기지 이전처럼 이렇게 시민 단체들이 나서서 만약에 반대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국내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점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발표를 통해서 좀 공개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라는 네. 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난달 말에 국회 답변에서 금년 내로는 결론이 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예. 굉장히 지난 3월에 관련 실무 협의단이 네. 구성이 됐고요. 좀 급진전된 듯한 느낌인데 최근에 언론에서 뭐 특정 지역을 거론해 가면서 여러 가지 논거를 들어서 그러니까요. 배치설 이런 예. 얘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지난주 최근에 문상균 국방부 장관이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좀 기사 작성을 자제해 달라 이런 당부도 네. 했었거든요. 이런 그냥 군 당국 입장에서는 그냥 이 상태로 놔뒀다가는 굉장히 그 근거 없는 기사들이나 소문들이 많이 돌까봐 실제 이른바 경북의 어느 특정 지역 설이 나섰을 때는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까지 만약에 배치한다면 강한 저항에 부딪힐 예. 것이다라고 뭐 나름대로 반대 특위 같은 것도 이미 만들고 이런 게 굉장히 구체화되니까 아무래도 군 당국에서는 내부적으로 빨리 하자 이렇게 빨리 하는 게 결정을 낫겠다 했어요. 이런 판단을 그렇죠. 했겠군요. 당장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게 주목이 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오늘 단호히 반대한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는 성명을 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국이 가장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사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최대 이제 1,000km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사실 어느 지역에 이제 한반도의 어느 지역의 배치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중국의 일부 부분을 볼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네. 사드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항공기를 탐지하는 그런 기능은 사실 없고요. 탄도 탐지하는 미사일 기능이 없으니까. 예, 네. 없고요. 탄도 미사일만 이제 탐지하는 기능만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중국 측의 좀 의견은 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네. 중국과 러시아는 공통적으로 이 사드 배치를 반대한 이유가 이 사드를 통해서 추후에 미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와 연관된 또 네. 다른 무기를 한반도에 들이지 않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아무래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일본은 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네, 일본은 크게 또 찬성한다는 보면은 입장을 내놨죠. 구도가 북중러 한미일 이런 네. 구도가 형성되는 듯한 분위기거든요. 중국인 기본적으로 지금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한미 이 사드를 매개로 해서 한미일이 MD 체제에 그 가입하는 거 아니냐. MD 체제라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로 고립시킨다라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의 기본 네. 인식이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역설적으로 중국은 이미 이 대한민국 전역을 감시하고 있어요. 그 산둥반도 청도라든가 이런 데 부분은 거기 중국
인민해방군의 육해공군이 다 거기 시설물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른바 S-400 그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통해서 이미 우리 서해안 지역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배치를 못하게 하는 거죠. 중국은 근데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 왕이 외교부장이 몇 달 전 일본에서 일본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산이나 이스라엘제가 도입하면 괜찮다. 하지만 미국산은 안 된다. 이런 선을 걷거든요.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군사 도발을 빌미로 이 미국이 동북아에 굉장히 깊숙이 개입할까봐 경계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이면에는 그게 숨어 있죠. 얘기는 절대 안 하고 있지만요. 그렇군요. 자, 북중러, 한미일 이렇게 이제 구도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알기 때문에 오늘 정보 발표 내용을 보면은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발표 내용이 들어 있었거든요. 예. 그 같은 연장선에서 제3국은 네. 이제 직접적인 거는 중국이고 그런데 이 배경 설명을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미 군사 연습을 같이 하면요. 중국과 러시아가 항상 군사 연습을 같이 합니다.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하고 오늘 이제 눈에 띄는 거는 모스크바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특수부대들이 훈련을 하고 저기 과거에는 저장성 앞바다라든가 이런 데서 중러 해군이 훈련을 같이 하고 그 이제 같이 우리가 한미 동맹이 굳건해지는 것처럼 문제는 이제 중러 관계가 좋아지고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자칫 이제 이 틈새에서 중국과 북한이 좀 더 이 강화되는 관계로 갈 듯한 요인조차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요. 그럼 사드가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가, 억제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는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제 사드가 사실 그 만능 무기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현재 그 북한의 그런 미사일 위협, 특히 탄도미사일 위협이 매우 이제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얼마 전 또 시험 발사했던 무수단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달리 상당히 기술적으로 고도화돼가고 있다는 데서 아무래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또한 이제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만으로는 이러한 고도화된 미사일을 막아내기에는 좀 사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드와 같이 이제 고고도에서 선제적으로 미사일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사실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한 패트리어트와 이 사드가 결합이 되면 이제 다층 방어 체계, 즉 고도에 따라서 층층이 요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점 때문에 아무래도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좀 결정을 빨리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도 지금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 단선적으로 무용론이 나오죠. 윤상현 의원이 이제 그 미사일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데 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다 막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또 하나는 사드를 현실적인 무기 체계 중에서 여러 가지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승 단계에서 잡을 수 있는 SM-3 그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사드가 한 포대에 1조에서 2조 원이 든다라고 하지만은 서너 배가 더 비싸다라는 거죠. 현실적인 정책 결정 단계에서요. 그러면은 물론 그런 것이니까 이 정책 결정을 하는데 결국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못하죠. 일본 자위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SM-3 구축함이나 이지스함의 상승 단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아베 행정부에서 그 체계를 구축할 때 육상 자위대 예산을 굉장히 많이 빼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본질은 사드 하나가 효용성이 있나 없느냐에 보는 게 아니라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굉장히 공고해지는 와중에 우리가 억제 능력을 갖자라는 데 있는 거지 이 사드 이게 자체 만능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올해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사드 배치는 국익에 따라서 검토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오늘 이제 배치한다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데 지금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는 정말 살얼음판 아닙니까? 그렇죠. 인권 문제도 있고 인권 문제는 김정은에 대한 우리는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하고 지도자라면서 북한 주민들이 바라보는 김정은은 신입니다. 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면은 예를 들면 이 한반도 유사시에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한다라고 하면은 북한 전역에 있는 700개 동상도
포함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상을 하나 뭐 그까짓 거 어떻게 했냐 생각하는데 북한 주민들에는 북한에서는 지금 비근한 예로 설명을 드리죠. 우리 예.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은 네. 새에 배설물도 있고 먼지도 묻고 그럽니다. 네, 근데 그렇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부자 동상은 항상 반짝반짝합니다. 실제 가서 봤는데요. 네. 늘 동상 청소를 관리인들이 못합니까? 24시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가 오나 늘. 눈이 오면 커버를 덮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갑자기 울고 네. 이런 부분이 우리는 상상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그런 네. 사람을 인권 범죄 낙인자라 범죄자라고 이 간주를 해놨으니까 네. 북한은 굉장히 반발하겠죠. 자, 그 이제 사드로 다시 돌아가서요. 사드 배치 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수준내에 검토를 해서 발표한다 했는데 좀 유력해 보이는 지역이 있습니까? 뭐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딱 꼬집어 얘기하기 힘들지만은 군사적인 환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사드가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 밖에 일단은 배치가 돼야 되고요. 네. 또한 이제 다층 방어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드 배치 인근 지역에 패트리어트 포대가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 수도권 이남 지역이 굉장히 유력해 보이고요. 또 이제 사드의 그 요격할 수 있는 범위나 이런 고도를 봤을 때 네. 200km에서 고도 150km까지 이런 요격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패트리어트라든지 아니면 또 중요한 군사 시설이 다 포함될 수 있는 네.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북한의 반응은 아직 안 나왔죠. 북한의 반응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언급을 안 할 인권 가능성이 문제인데 크다. 이거는 예. 저기 북한보다도 북한은 이 부분에 언급하면서 중국이 대신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있고 지금 일부 네. 벌써 이 베이징 주재 미국과 한국 대사를 중국 외교부가 초치했다라는 네. 항의성 초치를 했다라는 보도가 이미 나왔고 지금 앞서 저희 보도가 나가는 이제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인데 잠시 뒤에 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시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직접적인 표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오늘 그 발표에서 토마스 벤달 주한미 팔군 사령관 한국말로 마지막에 땡큐 감사합니다. 같이 갑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항상 이제 한미 동맹 상징성을 네. 하는데 주한미군들은 함께 같이 갑시다. 우리 저기 한국군들은 Let's go together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군인이니까 네, 이런 표현을 했겠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주현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그리고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